안녕하십니까. 사주명리학 일주론 사주 강의 23번째입니다. 그 병술일주입니다. 저희가 뭐 일주론을 이렇게 많이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뭐 사주를 잘 보기 위해서도 있고 또 내 사주가 뭐 병술일주인데 어떻게 한번 됐나 한번 본인 스스로 이제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뭐 이제 사주 이제 상담도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되고 하면 사주를 그 사람도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나 안 벌었나 또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이 정도만 아는 것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뭐 생년월일시만 가지고 아, 저 사람은 부자다 아니다. 저 사람은 뭐 직업이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이냐 아니면 뭐 개인 사업을 할 것이냐 이 정도를 맞춘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사주 명리학 공부를 많은 분야의 공부를 하지만 그것을 하는 그 내용들은 굉장히 좀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주 상담으로 오신 분들 얘기는 간단해요. 나 언제 돈 벌어요? 나 언제 뭐 직장 옮겨요? 나 언제 직업 가질 수 있어요? 또 나 뭐 이혼해도 돼요? 뭐 우리 자식 뭐 언제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단순한 어떤 생활에서 이루어진 일상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사주 명리학의 어떤 그 이론적인 체계들은 굉장히 그 분야가 좀 방대하고 복잡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걸 좀 앞당길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일주론이에요. 그게 그 일주론 오늘 뭐 이제 그 병술일주인데요. 사실 뭐 병술일주라고 하더라도 이 두 글자 내에 엄청나게 많은 그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요 단 두 글자를 갖다가 해석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 병술일주 요거만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한두 시간 뭐 계속 떠들면 일도 아니고 근데 뭐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지루하니까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일주론이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모든 그 사주 명리학의 이론 체계를 종합해서 다양한 일주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일주만 보는 게 아니라 8글자를 다 같이 종합해서 이제 대운하고 세운하고 같이 그 결합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인 어떤 그런 사고의 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일주는 하나의 이제 뭐 사주 명리학 공부의 한 과목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기초가 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일주론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음양오해의 어떤 입법 체계랄지 또 여러 가지 뭐 육친론이랄지 뭐 형충해학 뭐 12호선 포태법 뭐 공망부터 시작해서 뭐 육친론 뭐 신강신약 뭐 이런 뭐 강세 그 뭐 강약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 필요한 그런 그 과목이 사주 명리학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뭐 지금 일주론 공부를 갖다 하지만 거꾸로 일주론부터 공부를 해도 오히려 또 그 좀 공부에 어떤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유념해 두시고 공부하시면 또 좋게 될 것 같습니다. 병술일주인데요. 일단 병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일단 그 성격 자체가 좀 밝습니다. 그 병화가 이제 태양을 의미하잖아요. 태양을 의미하는 건데 그 태양은 이제 드러낸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또 저기 확 비춰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이제 병화 이제 태양인 거잖아요. 사람도 뭐 태양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모든 그 지구의 모든 만물들이 태양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제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병화일간은 굉장히 좀 거짓말이 없습니다. 되게 좀 솔직 담백하고 좀 밝습니다. 좀 밝아요. 명랑하고. 그 병이 일단은 인이 이제 올 수 있잖아요. 병이 내용이죠. 병인.
그 다음에 병진, 진사오, 그 다음에 병신, 지금 오늘 병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자도 있죠. 요렇게 지금 병은 이렇게 지금 총 6개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병인은 생이잖아요. 생이고, 호태법상. 병신은 관대지잖아요. 관대지고. 그 다음에 병오는 이제 이거는 왕이죠. 그죠? 왕. 병신은 이제 이거는 병지가 되겠고요. 병술은 묘가 되겠죠. 묘가 되고, 병자는 태가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이제 써놓냐면, 오늘은 여기 묘인데요. 이 6개의 병일가는 6개의 지지를 가질 수가 있죠. 양양으로 이제 구성되어 병화가 양강이니까 지지도 이제 당연히 양으로 가겠죠. 그죠? 병인은 있지만 병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인데, 호태법으로 이제 이렇게 돌리면, 12년상으로, 요거는 병인은 생지가 되고, 병진은 관대지, 병호는 왕지가 되죠. 그죠? 병신은, 병궁, 영마지가 되고, 병술은 묘지, 화계지가 되고요. 병자는 태지가 되잖아요. 요렇게 쭉 갈수록 뭐냐면 이게 이제 좀 밝음이 점점 줄죠, 이게. 이렇게 갈수록. 병인, 굉장히 병이가 굉장히 밝고 명랑한데, 병인이 좀 굉장히 좀 밝은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고, 병진도 되게 밝아요. 병호도 굉장히 뭐냐면 아주 적극적이고, 좀 한 성격 하죠, 그죠? 병호. 그리고 병신도 영마제를 깔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능동적이고 해요. 병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묘로 왔어요. 묘는 이제 땅속으로 이제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6개 중에서 병수라고 이제 병술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좀 그러한 양의 성분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약하다. 아무튼 병일가는 굉장히 좀 강해요. 강하고 세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자기 표현도 좀 잘하고, 이제 물론 조금씩 이제 틀리지만, 병자도 굉장히 좀 겉으로 볼 때는 밝아요. 그런데 실제 내면에는 좀 깊은 좀 뜻이 있고 잘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병자일주도. 근데 병술일주도 오늘 이 병술일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화가 태양을 의미해서 드러내놓고 밝음을 비추고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천간이지만 일단은 묘를 깔았잖아요. 묘를 깔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막 웃고 재밌고 명랑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자기를 정말 확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데 가가지고 자기 말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금씩 풀어내는 것이지, 요 병인이나 병진이나 병호 이쪽 계통은 그냥 드러내놓고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강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병술로 오거나 병자로 이렇게 오면 그런 기운들이 좀 약화됩니다. 약간. 그래도 세요, 그래도. 그리고 병일가는 지지에 일단 통군만 해도 엄청나게 센 겁니다. 일단 통군. 이것도 지금 요 술토 안에 정화가 있잖아요, 그죠? 통군을 한 거거든요. 약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병일간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적극적이고 명랑하고, 두 번째 솔직해. 그리고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술일주는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밝은 성격이지만, 그래도 딱
약간의 어떤 위축된 것은 있어요. 이거는 묘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술토 안에 보면 지장간이 신, 정, 신정무가 있잖아요. 신정무. 뭐 지지의 지장간이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 외워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신정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게 초기, 중기, 전기거든요. 초기, 중기, 전기. 그래서 술토의 전기는 묵토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 그냥 토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뭐 화도 있고 금도 있지만 전기가 자리 잡은 곳이 실제 이 술토에 오행되는 거니까 신정무 이렇게 외우는 것이 맞습니다. 무정신 이렇게 외우는 것은 저는 아니에요. 신정무 이렇게 외우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을류일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지장간이 경금하고 이제 신금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을이 이렇게 경하고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이 병도 얘도 보시면 요 신금하고 이렇게 합을 해요. 일이랑이 일지의 지장간하고 이렇게 그 천간하고 이렇게 합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다정다감한 성격이라고 봐야 돼요. 요 을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또 아까 그때 얘기했을 때 갑오도 있었죠, 갑오. 여기도 지금 오중 기토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모도 있죠. 임이 아니고 이모. 여기도 지금 오중에 지금 정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갑하고 요렇게 합을 하고 임하고 또 요렇게 합을 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합이 되는, 그러니까 일간하고 지지의 지장간하고 합이 되는 이런 그 일주들은 일단 다정다감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다정다감. 그래서 여기 네 번째가 다정다감. 병술일주 실제 보면 좀 다정다감합니다. 사람들께 대할 때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아주 툭툭 대하지 않아요. 병술일주의 특징들이 좀 다정다감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의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술일주에 이제 지장간을 또 봐야죠. 일단 일주로는 무조건 기본이 지지의 지장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지장간이 포태법적으로 어디에 있나를 봐야 됩니다. 포태법적으로. 이게 지금 시중으로 도표인데요. 보시면 지금 여기가 간목이 지금 자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병화가 자리하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경금, 여기가 임술적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병술일주잖아요. 병은 양강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죠. 좀 술토까지 가는 거죠.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 묘. 묘에 와 있습니다. 묘에. 묘에 와 있는데, 일단은 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운이 다 빠져 있고, 그냥 의식만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를 지나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잠이에요, 침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병술일주 아까 제가 이제 명랑하지만 좀 약간 위축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게 병화가 술토라고 하는 묘궁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지금 포태법상 이렇게 시주도 높은 요 표를 가지고 항상 외우는 걸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막 이렇게 절태양, 생육대 이렇게 이건 안 되죠. 누가 이제 사주상관하고 왔는데 병술이니까 절태양, 생육대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지지의 지장간과 마찬가지고. 병술일주에 대해서 지금 지지의 지장간을 갖다가 보게 되면요. 여기에 신정무가 있습니다. 이 신 같은 경우는 병화한테는 이것은 이제 재가 되겠죠. 재. 재성이 되고, 정화는 이제 요거는 겁재가 되겠죠. 이제 겁재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 무토는 이제 병화한테는 식신이 되겠습니다. 식신. 근데 요걸 지금 신금을 보시게 되면, 아까는 포태법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것이 이제 신금이 절태양생의 관대지에 들어가 있어요. 관대지에 있고, 정화는 포태법으로 돌리면 술토에 절태양이 되겠죠. 양. 그 다음에 무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화토동법, 화하고 토하고 같이 화토동법으로 해서 무토하고 병화하고 같이 보니까 술토에는 이제 똑같은 묘가 되겠습니다. 묘. 양, 묘.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지지의 지장간을 놓고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자, 그러면 병술일주는 일단 재가 돈이잖아요. 재를 묘궁에 깔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병술일주는 기본적으로 재물 축적이 가능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고장지에다가 이게 창고잖아요. 창고에다가 돈을 갖다 넣어놓은 거죠. 이제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재고기인이라고 합니다. 재고기인. 병술일주.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재고기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묘지에다가 재물을 갖다가 지금 넣어놓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술일주는 다른 일주보다는 그래도 이제 재물의 창고를 갖다가 일지의 지장간에 깔았다는 얘기는 재물 축적이 충분히 가능한 사주다. 그 재고기를 그 창고에다가 재물을 깔아놓은 그런 일주가 5개가 6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성이 되는 어떤 그런 일주들은 기본적으로 6개네요. 예.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성이 이제 관대지에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남명 입장에서는 쟤는 여자잖아요. 그러면 여자를 관대지에 놓고 본다면 그래도 좀 잘 차려입은 여자를 원하는 거죠. 여자 고르기가 굉장히 남자는 아주 신중하게 고릅니다. 대충 고르지 않아요. 병술일주들이. 그리고 이제 쟤를 이렇게 관대지에 놔서 여기 이제 사자성어를 얘기하면 대좌 묘궁이 되겠죠. 대좌. 관대지에 좌 있고, 병화가 술토 묘궁에 있으니까 대좌 묘궁이 되겠죠. 묘궁. 요 정화는 양좌 묘궁, 그 다음에 무토는 묘좌 묘궁. 똑같이 묘 있고, 여기도 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 병화일관 같은 경우에는 여자 고르는 게 아주 신중하게 이제 고른다. 그리고 이제 이 재성을 그 묘국에 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 승교는 여자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승교는 돈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 정화인데요. 정화는 이제 겁재인데요. 뭐 겁재가 뭐 친구나 동료 그리고 뭐 형제 자매가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양지에 또 이제 놓여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 중에 서로가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는 그런 형제나 자매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무토인데요. 이게 병화에는 무토는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이제 뭐 진로나 방향, 뭐 표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그 묘궁이 있는데 지금 무토도 화토성법에 의해서 묘의 자리에서 똑같이 묘예요. 그러면 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식신의 어떤 표현이 잘 이렇게 드러내서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병인, 병진, 뭐 병호 그런 병일간 중에서도 이렇게 병술일주가 굉장히 명랑하고 자기 표현을 물론 잘 하지만 병술일주가 그 중에서 약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식상이 묘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일단 묘에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뭐냐면 아주 말이 많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병일간들은 그래도 한번 말문이 터지면 계속 얘기합니다. 주어진 여건만 되면. 근데 병술일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다고는 볼 수는 있어요. 병술일주가 그렇게 구성이 돼서 지금 지지의 지장간이 어떤 지장간이 있고 지장간에 이제 육친들이잖아요. 여기 재성은 남자 볼 때는 여자도 되겠고 그죠? 이거는 형제 자매가 되었고 이건 무토는 또 이제 여자한테 식신인데 여자한테 자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묘궁 묘자에 있다는 얘기는 자식으로 인해서 한 번쯤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번 겪을 수 있는 사주다. 병술일주가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병일간이 술토에 묘에 자리하고 있고 자식을 의미하는 무토도 식상도 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식으로 인한 걱정이나 하나의 조금의 어떤 일종의 아픔 정도는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일주가 병술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진신의 개념이 있는데요. 진신은 나를 도와주는 청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병화는 큰 이제 태양을 의미하는데 태양이 기본적으로 가장 멋있을 때가 바다랑 큰 강이 있을 때 가장 멋있어요. 물론 이제 산 위에 뜨는 것도 굉장히 이제 멋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요것도 보면 이게 뭐냐면 큰 이제 어떤 대지에 태양이 이렇게 딱 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멋있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임수가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딱 떠주면 일단은 병술 일주를 가진 사람이 부기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부기를 논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뭐 임자 정도가 됐다 그러면 임자는 왕지잖아요. 왕지. 임수는 자수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이제 편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직업이 굉장히 확실하게 이제 가진 병술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연천간에 떠 있으면 일찍 조직 사회에 진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임수인데 똑같은 임수인데 여기에 떴는데 병신합수 임진이다. 병일간은 지도에는 임수가 되겠죠. 병신합수의 오행이 임이고 합화오행은 항상 지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임진도 그러면 이거 병술도 묘가 되지만 임진도 지금 얘도 지금 묘에 있는 거거든요. 묘. 똑같이 묘예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여명의 병술 일주인데 뭐 임진이라 그러면 똑같이 묘궁이 여기도 묘궁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배우자 덕을 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 진신이 이제 임수지만 임수가 뭐를 깔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또 진술도 충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되면은 배우자 부분 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병화가 이제 큰 태양인데 태양은 기본적으로 기토나 무토 이것도 다 무토가 이제 또 진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임수, 그 다음에 이제 간목도 이제 진실이 되겠죠. 뭐 간목은 이제 어차피 이제 태양이 비추면 간목은 이제 나무들이 막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상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진실의 개성들은 또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요런 천간들이 이게 연월 시에 이렇게 떠주고 이런 진신들이 지지에 이제 통근을 하고 힘을 얻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신들이 형충을 받지 않은 온전하게 이렇게 진신들이 자리 잡으면 이 병일간의 귀기는 나타나요. 귀기라는 건 뭐 별거 아니죠.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남들한테 뭐 존경받을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게 하나의 조건이 될 뿐이지 이게 떠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다른 또 지지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고 그 지지가 뭐 형이 되어 있든지 축이 되어 있지 그러면 그건 또 진실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전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또 이제 술토는 또 이제 술해 진사는 또 천라지망이잖아요. 술해 그 다음에 진사 술의 진사가 이제 천라지망인데 천라지망이 왜 하늘에 금을 뭐 땅에 금을 해가지고 묶인다고 이제 해서 있는데 이 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천라지망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해수나 진토나 사화가 이렇게 들어올 때 좀 갇힐 수가 있어요. 갇혀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사주 통관하면서 이런 것들도 외워놓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되죠. 특정한 해에는 좀 많이 좀 어렵고 좀 외롭게 되고 좀 갇힐 수 있으니까 이때는 그냥 조심해라. 이 해에는 어디 뭐 나돌아다니지 말고 뭐 특별한 새로운 일 벌리지 말고 천라지망이 들어오는 해는 그러니까 술의 진사를 일기에 깔고 있는 사주는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술해진사를 깔고 있는 사주 중에서 또 똑같은 술해진사가 오는 대운이나 해에는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불필요하게 뭐 어디 뭐 해외여행 가지 말고 어디 뭐 여행도 좀 자제 좀 하고 새로운 일 벌이지 말고 뭐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차피 뭐냐면 갇히게 되니까 이왕이면 돌아다니고 뭐 활동적이 되면 좀 이렇게 안 좋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술해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천라진항이 있다라고 이제 보니까 그런 특정한 해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뭐 병술일주가 뭐 백호대살에서 뭐 피를 보고 안 좋은 일 이런 건 옛날 얘기고요. 사실은 백호대살이 좀 세게 세요. 병술일주 요것만 봐도 세는데 그 병화도 센데 그러니까 백호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아주 하얀 그 호랑이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세다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뭐 백호살이 와가지고 뭐 피를 보고 이제 그런 것은 요즘 현대 그 명리학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뭐 물론 이제 뭐 최소한 그래도 사주에 한 월이나 연에 한 2개, 3개 정도는 막 백호살이 중중해야 그것도 작용을 하는 것이지, 뭐 한두 개 정도 있을 정도면 뭐 크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크게 뭐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병술일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봤는데요. 아무튼 사주팔자를 다 대운과 세운과 결합해서 일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